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 상황에 이대로 가다가는 통행금지령이 불가피하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말 이 주 전체에 통행금지령이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 주택가격이 내린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반대 양상입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중간주택가격은 역시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지사의 통행금지령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은 아직 결정난 것은 없는 상황이죠. 네, 아직 이거 관해서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6일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 커퓨, 통행 금지령까지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죠. 네. 그렇게 통행 금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건 분명해졌는데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단 어제 LA 카운티에서 커퓨를 내렸죠. 그렇죠. 비즈니스 커퓨이긴 합니다만 LA 카운티에선 커퓨 얘기가 지난 일요일 저녁에 나와서 월요일 아침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 다음 날 바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도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내려질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통행금지 커퓨가 지금 실시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행 금지,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 주민들이 아예 못 돌아다니게 하는 게 하나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LA 카운티가 내린 그런 비즈니스 커퓨입니다. 즉 주민들이 완전히 돌아다니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밤 시간대 비즈니스 영업이 금지되죠. LA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음식점 비롯해서 비필수 업종 비즈니스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네. 물론 LA 카운티도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게 되면 주민들의 통행 금지까지 내리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도 이 비즈니스 영업 시간 제한부터 주민들의 통행 금지 같이 좀 단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을까 현재로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단 UC 샌프란시스코 조지 루더포드 전염병 박사는 다른 주처럼 주민들 통행 금지 그리고 비즈니스 영업 시간대 제한과 함께 동시에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이달 초부터 주민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데요. 일을 가거나 급하게 볼일을 볼 때, 그럴 때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바, 그리고 대부분 비즈니스들이 밤 9시 30분쯤부터 문을 닫아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오하이오주도 다음 3주간 비슷한 이런 커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뤄볼 때 캘리포니아주도 좀 다양한 그런 커퓨 방식은 지금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부터 실시가 될 캘리포니아주 이 LA LA 카운티의 커퓨,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밤 시간대 술 마시고 어울리는 이런 사람들을 좀 막기 위한, 제한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밤 늦게 이렇게 술집 같은 데서 어울릴 때 좀 방심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한다는 전제 하에 비즈니스 커퓨나 밤 시간대 통행 금지를 시행하는 건데요. 그나마 이제 완전 락다운보다는 좀 더 유연성을 둔 거죠. 네네. 비즈니스들도 완전히 문을 다 닫진 않아도 되고 밤에만 닫고, 물론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 또 필수업종 비즈니스들은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도 밤에 갑자기 급하게 약국 같은 데 가야 한다 하면 그런 데는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술집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음식점, 바들이 밀집한 곳인지, 그리고 거기에 밤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찾는지, 이런 지역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른 만큼 통행 금지가 시행돼도 지역마다 불편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좀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거나 통행금지를 실시한다고 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업시간 제한했거나 통행 금지를 시행하는 곳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좀 줄고 있긴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영업시간 제한이나 통행 금지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그걸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나라 전체가 아니면 그 지역 전체가 일제히 커퓨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겁니다. 네, 네. 지역 절반만 시행하고 다른 절반은 그냥 가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를 확실히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주 전체 94%가 가장 위험한 등급인 퍼플에 속해 있는데요. 주민들 스스로가 경각심 갖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남가주의 주택가격이 또 올랐네요. 네.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요? 1년 네. 전보다 크게 뛴 건데요. 일단 10월, 그러니까 지난달 남가주 6개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은 60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인 2019년 10월보다 14.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떨어졌는데요. 네. 9월 중간 주택 가격은 61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5천 달러 이제 하락했는데, 근데 이 정도는 매달 비교했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즉 주택 가격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폭이라는 건데, 그렇고 이 매매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네. 매매 역시 1년 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주택 매매는 작년과 비교해서 17% 급증했습니다. 우리 지역별로 좀 살펴봅시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네, LA는 71만 5천 달러입니다. 작년보다 15.3% 가격이 올랐고요. 매매도 11.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은 79만 5천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 10% 상승했고 매매 23.7%가 늘어났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14% 오른 44만 5,500달러, 판매 17.8% 뛰었고요. 그 다음 샌버나니도 카운티 역시 14% 오른 40만 달러, 매매는 17% 더 많아졌습니다. 또 샌디에고 카운티는 13% 상승한 65만 달러, 매매 22.9%, 그리고 마지막 벤츄라 카운티는 12.9% 오른 65만 5천 달러, 그렇게 매매는 12.4%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경제학자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팬데믹으로 오히려 부동산 인기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택근무나 또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뭔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30년 그 만기 고정금리는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금리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주택시장에 있어서 좀 주의할 점도 함께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경제학자들은 최근 몇 달 사이 큰 폭의 중간 주택 가격 상승이 확실히 주택 가치가 오른 걸 보여준다고 말했는데, 근데 이 주택 가치가 오르는 게 중간값보다는 적은 폭으로 상승한다는 점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중간값이라는 게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 중간 주택 가격 오른 건 팬데믹 기간 일자리 잃지 않은 고소득자들이 럭셔리 주택들을 사고 팔면서 중간 가격이 오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모든 주택 가격이 뭐 다 상승한다, 이렇게까지 상승한다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